네, 안녕하세요. 이임TV입니다. 네, 요즘에 경제 위기가 온다, 안 온다 해가지고, 네, 상당히 말이 많은데, 지금 생각처럼 지수가, 네, 빠지질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코스닥 지수는 거의 뭐, 전고점까지, 네, 올라온 상태고, 아, 코스피 지수도 지금 1800, 네, 1850포인트를, 네, 지금 거의, 아, 돌파를 해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네, 지수가 네, 생각 외로 많이 올라가는 거는 우리들이 주식 투자할 때 네, 우리가 생각처럼 만약에 움직인다 하면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네, 돈을 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와 네, 반대로 항상 주가는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당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당하지 않으려면 항상 정도를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를 걷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몰빵을 안 한다든가, 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든가, 그리고 위험할 때, 하락할 때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을 못 한다든가, 이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게 막상 네, 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못하는 걸 할 수 있을 때 네, 주식에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습관을 잘못 들이면은 네, 그 습관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몰빵하는 사람은 항상 몰빵을 하게 돼 있고 신용하고 미수를 쓰는 사람은 또 항상 신용과 미수를 쓰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버릇을 버릴 수가 없어요. 쉽게. 저도 처음에 주식할 때는 그 신용하고 미수를 썼거든요. 특히 그 미수를 많이 썼는데 그 한 번 써 버릇하니까 깡통 될 때까지 버릴 수가 없어요. 네, 몇 번 깡통 찰 때까지 계속 그 미수를 쓰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네, 급할수록 더 미수를 쓰게 돼요.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은 네, 그걸 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 그 깡통을 차게 되고 나중에 아주 쓰디쓴 맛을 본 다음에 네, 그 버릇을 버리게 되죠. 네. 몰빵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빵을 한 번 해가지고 크게 먹을 것 같지만은 사실은 몰빵을 하게 되면은 심리에서 지기도 쉽고 한 번 물리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반도박이 나게 되고 또 내 빚을 내서 또 투자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은 계속 물타기 하고 그러면 전 재산을 날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빵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들한테 그 각인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케어젠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케어젠. 네, 무슨 종목이냐면 제약이에요, 제약. 여러분들 제약 좋아하잖아요. 네, 제약 회사인데 보통 제약 회사나 제약 바이오 회사는 이 재무제표가 좋은 회사가 별로 없어요. 10개면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거의 다 안 좋거든요, 재무제표가. 네, 그 엉망인 회사가 많은데 이 케어젠이라는 거는 이 재무제표를 보면은 엄청나게 좋아요. 네, 학교 성적으로 표면은 대학교 성적으로 표면은 올 A 뿔입니다. 그냥 A가 아니로 A 뿔 그 정도 그렇게 그 정도로 좋습니다. 재무제표가 재무제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치는 거 있잖아요. 네, 일단 보면은 지분율이 상당히 높아요. 지분율이 63.96%. 네, 대표가 자그마치 63% 나고 3% 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자사주도 7%나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 총 합쳐서 70%가 넘어요. 총 지분율이 70%. 보통 지분율이 30%만 넘어도 좋다고 하는데 70이 넘습니다. 70이. 그리고 네, 그 재무제표를 보면은 매출액이 늘고 있어요. 400억대, 500억대, 600억대. 2019년까지 계속 늘었죠, 매출액이.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영업이익도 는다는 거예요. 계속 200억, 250억, 350억. 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업이익이 이익률이 200억, 300억대인데 단기 순이익이 거의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네, 180억, 160억, 290억. 요번에 지난해에도 290억이나 단기 순이익이 냈어요. 영업이익이 350억이면 보통 일반 회사들은 단기 순이익이 많이 돼야 100억도 안 되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얼마 차이가 안 나요. 290억이나 됩니다. 네. 이 정도면 엄청나게 더군다나 매출액 대비
거의 50%가 이익이에요. 그 영업이익은 50%가 넘고 단기 순이익도 거의 50%가 가까이 됩니다. 이게 이익이 영업이익이 단기 순이익이 이 정도로 이익을 많이 낸다면은 코스닥 벤처기업 치고는 엄청나게 우량한 회사입니다. 보통 우량한 회사가 아니에요. 이 망할 수가 없잖아요. 1년에 290억이나 지금 순수익 남는 게 290억인데 어떻게 거래 정지가 됩니까 이런 게. 그리고 자산을 보면 또 더 놀랍니다. 부채가 없어요. 부채가. 자산 2,300억이라 되는데 부채가 123억밖에 안 돼요. 123억. 이 정도면 아예 거의 무차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차입이라고 봐도. 보통 제가 알기로는 아예 차입이 0이라는 건 없거든요. 0이라는 거는. 0이라는 재무제표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어떤 회사든지 간에. 10억이 있어도 있습니다. 거의 없거든요. 근데 진짜 부채가 하나도 없이 빵원인 회사도 여기는 빵원이라고 적질 않는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는 기재를 한대요. 네, 그런 식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채가 얼마 안 되는 거는 거의 무부채라고 봐도, 네, 무차입이라고 봐도, 네,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무차입 상태예요. 네, 자본 총계가 2천억이 넘어요. 그리고 자본금도 또 놀라지 않습니까? 54억밖에 안 됩니다. 자본금이. 자본금은 작을수록 좋다겠죠. 제가 강의할 때. 54억밖에 안 돼요. 이렇게 엄청나게 오래하거든요. 네. 우리 유보율은 또 5,100이 넘습니다. 5,100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이 정도면은 A 뿔입니다. A 뿔. A 뿔이에요. 이런 회사가 거래 정지가 됐어요. 거래 정지가 언제 됐냐면은 작년 2019년도에 됐네요. 2019년도 차트를 보면은 2019년도 3월 달에 됐네요. 작년 결산기에 거래 정지가 됐네. 작년 결산기에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네. 그 거래 정지된 이유는 의견 거절이라고 나왔어요. 의견 거절. 네. 근데 자세한 건 제가 안 봐서 모르는데 왜 의견 거절이 됐는지 그 내용은 나오질 않고 있네요. 보니까. 네, 재무 상태도 좋고 회사가 좋으니까 주가가 자그마치 76,500원이나 돼요. 76,500원이고 시가총액이 8천억이 넘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좋은 회사가 거래 정지가 됐어요. 의견 거절돼 가지고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나오질 않아요. 이유는. 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몰빵을 하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느껴야 됩니다. 더군다나 그 안 좋은 회사가 얼마나 많아요. 뭐 신라제인 뭐 이런 거 엄청나게 안 좋잖아요. 아니요, 그건 오늘 거래 정지돼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오늘 거래가 정지돼도 이상할 게 없는 회사예요. 네, 그렇게 안 좋은 회사들도 많은데 이렇게 좋은 회사가 거래 정지가 됐다. 이런 상황인데도 몰빵을 한다.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특히 그 슈페스 PMP 같은 그런 회사에도 몰빵을 한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문의가 왔는데 1억을 몰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인데 얼마까지 올라갈 건가, 네, 그거를 자꾸 물어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마 물으면 몰라도 400원 넘기는 힘들 것 같은데 만약에 간다면은 분할 매도를 하라 했거든요. 손실 본 거는 신경을 쓰지 말고 오르면 좀 절반 정도는 팔고 내리면 다시 또 사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손실폭을 줄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 다행히 호재가 떠가지고 350원까지는 올라갔다가 다시 또 300원 밑으로 내려갔다가 하는데 제 말대로만 했으면은 복구를 많이 했을 겁니다. 물타기를 계속 해가지고 1억을 투자했다는데 그래 다행히 본전이 500원대가 본전이랍니다. 500원대가. 그러면은 한 두 번만 350원대 사가지고 300원 깼으니까 290원이나 300원에 치고받고 했으면은 거의 본전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못했을 것 같아요. 보통 500원 갈 때까지 보통 기다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시 또 200원 밑으로 빠지고 다시 또 170원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린 종목은 절반은 항상 치고 받고 하는 게 좋습니다. 올라가면 팔고 더 올라가면 뭐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밑으로 좀 많이 내려갔다 싶을 때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절반은 치고 받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너무 안 좋은 거는 빠져나와서 다른 종목 좋은 거 많잖아요. 좋은 것도 많이 빠진 게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걸 사놓고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지금 뭐 HLB님은 이런 거에 몰빵을 해가지고 네, 신라젠, HLB, 뭐 젠백스 젠백스도 보니까 그 엄청나게 위험한 종목이 됐어요. 환기 종목으로 변했거든요. 환기 종목이 되면은 거의 거래 정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거의 거래 정지가 많이 돼요. 그 젠백스를 제가 봤더니 환기 종목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환기 종목으로. 그래도 그 중에서 재무가 그래 다른 거에 비해서는 제가 좋다고 봤는데 이상하게 젠백스가 환기 종목으로 됐어요. 그리고 저번에 3만 고점에 43,000원 같이 갔을 때 네, 전부 정리를 하라고 했죠. 제가 정리하라고 했는데 정리 안 하신 분들은 지금 24,000원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또 17,000원, 18,000원 찍고 네, 24,000원까지 내려갔죠. 지금 손실률이 상당히 클 겁니다. 제 말대로 젠백스도 움직였잖아요. 근데 지금 환기 종목으로 바뀌었어요. 환기 종목으로. 환기 종목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니까 네,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거래 정지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재무제표를 보면은 지분율은 19%고 네, 안 좋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계속 적자를 보고 있고 빨간았죠? 적자를 보고 있고 그래도 뭐 신라젠 이런 거보다는 적자폭이 크진 않지만 이것도 상당히 큽니다. 2019년도에 790억이나 적자를 봤어요. 자산이 뭐 1,000억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지금 연간으로 보더라도 지금 계속 네, 당기순이익이 지금 4년째 적자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잖아요. 적자폭이 지금 140억, 200억, 790억 요번에 엄청나게 커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환기 종목으로 된 것 같습니다. 환기 종목으로. 이런 종목은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아요. 매매를 안 하는 게. 네. 대부분 환기 종목 되면은 거래 정지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여튼 제약 바이오주는 급등락을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상장 폐지 안 당하고 유지되는 거는 셀트리온밖에 못 봤어요. 셀트리온하고 몇 개 안 돼요. 거의 다 결국에는 상장 폐지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주 몰빵하시고 제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 제약주들은 거의 네, 7, 80%는 특히 코스닥의 재무제표 안 좋은 회사 특히 네, 한번 해먹은 회사는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거래 정지되는 걸 많이 봤거든요. 네, 캔슬업도 네, 거래 정지돼가지고 요번에 다행히 1년 지금 1년 이것도 1년 넘었거든요. 상장 폐지는 안 당하고 요번에 잘하면은 거래 재개가 네,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천만 다행이네요. 실질 심사나 거래 정지 들어가가지고 상장 폐지가 안 당하고 회생하는 회사는 10%가 안 됩니다. 10%가 안 돼요. 한 5%? 네. 20종목에 한 종목 될까 말까 할 정도거든요. 네, 거의 10%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거래 정지가 되고 실질 심사에 들어갔다 하면은 상장 폐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맞을 정도입니다. 네, 이렇게 재개가 되는 거는 천운이 따른 거예요. 천운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네, 몰빵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도 경기가 꺾였거든요. 네, 경제가 안 좋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경기가 상당히 더 안 좋아요. 안 좋은데도 지금 지수는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니까 또 어느 정도 개미 투자자들의 마음이 상승으로 바뀌어 있을 때, 네, 양치기 소년이 있죠. 네, 그 마음이 돌아왔을 때 다시 또 한번 폭락이 나올까 싶지 않습니다. 미국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가겠지, 나 간다 이런 마음이 들 때 다시 또 폭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락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뭐 금방금방 또 나오진 않아요. 네, 폭락 나오는 신호가 안 오면은 네, 그때 또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욕심을 부리면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네, 욕심으로 버는 게 아닙니다. 투자는 욕심으로 버는 게 아니고
확실한 분석과 네, 작전으로 보는 겁니다. 작전. 네, 그리고 주식을 제일 중요한 게 네, 심리라겠죠. 몰빵을 하면 심리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도 힘들어요. 작전을 잘 짜야 되고 종목을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네,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주식에서 네, 성공할 수 있을까, 당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당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걸 지킬 때, 하면 안 되는 걸 지킬 때, 주식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쉬운 것 같지만, 네, 쉽지가 않은 게 또 그거예요. 모든 게. 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그 각오, 그 다짐을 수십 번, 수백 번 해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만이 네,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음TV였습니다.